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활동들이 있는데 기업의 활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원적 활동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까 전에 봤던 라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메인 활동, 본원적 활동. 우리가 본원적 활동은 크게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우리가 더 볼 수 있어요. 물건을 처음에 갖고 올 때 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구매 부서가 있습니다. 구매 부서. 그래서 구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생산을 하고요. 물건을 이제 부품을 들여왔으면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구매 부서, 요거는 생산 부서.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었으면 잘 판매하고 서비스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마케팅, 파트.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부가가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들의 업무들이 처음에 부품이 들어올 때 구매 부서가 부품을 잘 관리를 해서 부품을 잘 사갖고 와야 되고요. 그런 부품을 이용해서 잘 우리가 공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으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추가로 생산이 됩니다. 그죠?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부가가치가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물건을 판매할 때 거기다가 우리가 일정의 이윤을 붙여서 또 판매를 하죠. 그 다음에 판매가 다 끝나면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게 되죠. 잘 AS라고 하죠. 서비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창출하게 되고요. 그런데 일련의 가치들이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적 자원 관리, 사람들도 잘 관리해야 되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지원 활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지원 활동들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나눠 놓은 거를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 기업의 하나의 기업에서 이러한 가치사슬들이 즉 가치가 창출이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공급업자도 있죠. 공급업자. 그죠? 이 기업에다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업자. 그 공급업자에다 또 원재료를 납품하는 또 공급업자. 이런 것들이 가치사슬들이 묶이고 또 유통업자의 가치사슬. 그 다음에 고객까지 이렇게 물건들이 쭉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면서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원자재가 결국은 쭉 이러한 라인을 타면서 각각의 회사들의 연결된 회사들에서 가치를 계속 창출해 나가면서 결국은 고객은 어떤 하나의 완제품,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난,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난 하나의 상품을 받게 되면서 우리 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일련 과정들을 우리가 쭉 연결해 놓으면 이거를 산업가치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업 하나 내부의 활동들을 보면 이런 내부 활동들이 이어지고 기업 내부에서는 각각의 부서들이 연결이 돼서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기업들과 기업들이 연결이 되면서 가치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체인, 사슬이라 그러면 연결된 걸 체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치 사슬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그 가치를 창출해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우리가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부과하는 모든 활동들을 연결이 됐다. 그래서 가치사슬 활동이라고 그러고요. 내부, 외부 연결이 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이 경쟁 전략,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가치사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본원적 활동, 그 다음에 지원 활동 이런 것 중에서 어떤 활동이 우리가 가장 메인 핵심 되는 활동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또는 우리가 집중하고 그 나머지 것들이 우리가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에 보면은 중요한 것만 내부적으로 핵심적인 요소를 기업이 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활동들은 우리가 외부에다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쟁 우위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고객과 공급자의 유대를 잘 관단하는지, 아까 전에 보면 앞뒤로 공급업체하고 고객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잘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서 이런 정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 시스템이 우리 기업의 가치사슬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또 다른 얘기로 우리가 기업이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 우위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5가지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경쟁 세력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어서 5 competitive for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 결국은 이러한 5가지의 경쟁 세력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가 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 산업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통적인 경쟁자,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기업은 만약에 이 기업이 있으면 우리 산업에서 서로 바로 맞닥뜨리는 경쟁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바로 LG전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산업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가 경쟁하는 경쟁자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쟁자들을 과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고 이 경쟁자를 하고 우리가 그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정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우위를 선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다룰 거냐, 관리할 거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경쟁자는 바로 직접 대면하는 우리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이런 경쟁자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입니다. 자, 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뭐냐면, 자, 우리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뛰어들려고 시시탐탐 노리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하고 경쟁자의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이폰, 아이패드, 그 아이튠 시장을 얘기했습니다. 원래 음악 시장에서는 그 애플이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애플의 아이튠이 우리가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체 상품으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우리 시장에, 우리 기업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자가 있는데, 이 공급자보다 우리가 더 경쟁 우위에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바게닝 파워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바게닝 파워가 더 크냐, 아니면 우리 기업이 더 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경쟁 세력이 결정이 되고요. 또 고객의 바게닝 파워가 있습니다. 결국은 또 고객이 바게닝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주느냐. 그래서 기존의 경쟁자, 우리 산업에서의 경쟁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시시탐탐 우리가 뛰어들려고 하는 경쟁자, 진입자,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의 대체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공급자의 바게닝 파워, 또 고객의 바게닝 파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기업이 경쟁 우위를 얻는데 어떻게 이거를 잘 다루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 경쟁자 있죠? 그래, 내부 경쟁자가 있습니다. 내부 경쟁자를 위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경쟁자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더 많이 제공해 줘야 되고, 더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경쟁자보다 경쟁 우위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잘 막아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끔 막아야 되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막기 위해서는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해야 됩니다. 뛰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산업은 함부로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가 엄청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컴퓨터 칩 만드는 메모리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그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마음 먹는다 그래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옛날에 음악 산업은 우리 CD하고 그 다음에 LP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주고받았다면 아이튠 시장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가 MP3가 우리가 보편화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환경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대체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고객들이 있었어요. 고객들이 우리 다른 회사로 쉽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우리 고객 경쟁 대체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쉽게 전환하느냐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고객의 바게닝 파워가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고객이 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절대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쟁 우위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자입니다. 우리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 기업이 만약에 자동차 회사다. 그럼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몇 개 없겠죠. 그래서 이 공급업자들이 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우리가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반면에 그 공급업체가 오히려 하나고 서비스 업체가 여러 개다. 그럼 오히려 공급업자의 바게닝 파워가 또 높겠죠. 왜냐하면 공급업자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품을 니네한테 줄까 말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 공급에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급업자가 소수고 그 다음에 이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수라면 공급업자의 바게닝 파워가 높게 되는 거고 반대로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회사가 하나고 공급업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회사의 바게닝 파워 반대로 얘기하면 공급업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되겠죠. 오히려 고객의 바게닝 파워가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포토의 경쟁 세력 모델에서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 사슬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원적 활동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우리가 경쟁 세력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대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보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기업의 여러 가지 가치 사슬들, 경쟁 우위, 기업에서 내부에서의 활동들을 잘 관리하고 여러 가지 5가지의 우리 경쟁 세력들을 잘 관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정보 시스템을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해서 이 각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가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비용 리더십입니다. 다른 데보다 우리가 비용을 싸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 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더 싸게 주면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우리가 단가를 낮춰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 재고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의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였던 재고 관리 시스템을 우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재고 관리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이런 정보 시스템에 이용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얻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요. 또 제품 차별화, 아까 전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 편의성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가 나이키, 애플, 뭐 대표적인 우리 IT 기업들이죠. 이런 IT 기업들은 결국은 그 안에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또는 정보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상품도 개발을 하고 고객 관리도 잘 하고 SCM 관리, 즉 공급자 관리도 잘 하고 이런 운영의 효율성, 우리가 아까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6가지 우리가 기업이 전략적 목표를 세워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전략으로 틈새 시장 전략이 있습니다. 틈새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이 틈새 시장을 우리가 기업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레드오션은 여러 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경쟁이 엄청 치열한 시장을 우리가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시장, 그렇지만은 고객들이 어떤 원하는 니즈가 있는 시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틈새 시장을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잘 분석을 해서 그런 분석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틈새 시장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 특히 이런 분석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면 틈새 시장을 우리가 잘 찾아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공급자의 유대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 다루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다루는 시스템은 우리가 고객은 CRM 시스템, 공급자는 SCM 시스템, 이런 시스템일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최근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기존에 들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또 다른 대체되는 말로 또는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 기업의 업무나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업의 행태가 이 디지털로 변환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기술, 즉 우리가 IT 기술이죠. IT와 ICT라고 하는데 우리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연합이 된 거를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기존의 정통적인 구조에서 완전히 디지털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IT 기술들을 접목해서 기업이 또 경쟁 우위를 얻는 시대로 이제 가는데, 그러려면은 기업의 어떤 핵심 업무나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들이나 본질의 내용들이 우리가 디지털로 완전히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유비쿼터스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 보는 관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셨죠? 자, 여기서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는 그 내용들을 워낙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여러 가지 예제로서 우리 스타벅스 있었죠? 스타벅스의 우리 사이렌 오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내놓는 여러 가지 IT 기술들
또는 정보 시스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기업의 구조가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최근 기술들로 이렇게 변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용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앞에서 기업이 우리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아마존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고. 이것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인 매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아마존고가 운영이 돼서 무인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무인 매장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무인 매장들은 우리가 사람이 없다 뿐이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는 그런 무인 매장이라면 여기는 그게 아니고 모든 그 운영 시스템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4차 산업혁명 기술들, 그죠? 그래, 인공지능, 센서 기술, 그 다음에 딥러닝 기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술들이 종합이 돼서 사람들이 물건을 픽업만 해도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계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시애틀에서 이제 오픈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형 아마존고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우리가 그 방송이 있어서 이것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이런 매장들이 이제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겠죠. 자, 이런 매장들에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유비쿼터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 활동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센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거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들이 결국은 기업이 이런 시스템들을 경쟁 우위로 또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 정보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경쟁 우위를 얻어야지만 결국은 살아남아요. 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업 입장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는 우리 일상생활을 제가 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들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 우위를 얻는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이 돼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보 기술에 대해서 또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기업이 이런 정보 시스템을 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죠? 경쟁 우위를 어떻게 얻는지, 그러면서 특히 마이클 포터의 경쟁 가치 사슬 모형, 경쟁 세력 모형 이런 것들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그 기업에 있어서의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